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34쪽 절정 부분서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결말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 짙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 풀피리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부룩하니 깔리었다. 자, 여기에서 노란 동백꽃이라는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동백꽃, 노랑 동백꽃은 언제, 어느 계절에 피나요? 네, 봄에 피죠? 자, 우리 봄은 여러분들, 이런 관습적인 상징이 있거든요. 자, 이 봄은 뭐가 펴요? 뭔가 꽃이 피고 뭔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봄 하면은 주로 뭔가 사랑이 시작되는 첫사랑 이런 소재로, 그리고 뭔가 생명의 탄생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여름은 이제 좀 더 푸르름이 이제 지속되는 시기고, 그리고 가을은 어떤 시기인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을에는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겨울 하면은 이제 만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또 춥잖아요. 자, 추위 그리고 만물이 죽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겨울은 시련, 고난, 역경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랑 동백꽃 계절적인 배경, 봄을 보여주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또 첫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좋은 계절적인 배경입니다. 자, 또한 노란 동백꽃, 이 동백꽃이 쫙 펼쳐져 있는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또한 이 노란 동백꽃 사이에서 뒤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청춘 남녀가 이제 한 몸을 포개서 이제 푹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노란 동백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 노란 동백꽃 이 부분이 좀 더 나오면 우리가 핵심 톡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순맞게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자, 왜 풀필이 불고 있을까요? 나를 약올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자, 이 닭싸움, 풀필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점순이의 화풀이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관심 끌기. 그래서 애증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런 말을 썼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의성어져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니라고 또 닭을 집어내었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서 천연스레 풀피리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하고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자, 눈에서 불이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점순이가 갑이거든. 그래서 나무 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방언이죠. 이 방언과 비속어 그리고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휘 전부 다 나의 어리숙한 이런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술탁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이게 사람인가? 이 정도의 마음인 거겠죠. 자,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굉장히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말해주면은, 자, 우리 농촌에서, 자, 신부감 1위가 뭐냐? 일 잘하는 여자, 농사일 잘 하는 여자. 몸 튼튼해서 농사일 잘하고, 걱실걱실이 이제 건강해가지고, 아들도 잘 낳고, 그리고 이쁘다 하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자, 신부감 1위예요. 자, 이런 여자를 내비두고서는 지금 눈치를 못 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35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그래서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푹 하고 죽어버렸다.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나가 점순이의 수탉을 때려 죽였어요. 자, 점순이가 일방적인 갑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닭은 재산 넘버 2였어요. 자, 남의 집 재산을 때려 죽였어요. 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이제? 네, 집도 땅도 빼앗기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진짜 나의 화 한 번 못 참은 이 상황 때문에. 그래도 이 가불관계 이거 자체가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 열받아서 지금 때려서 죽인 거죠.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빠졌다. 조금 놀랐어요. 이놈아, 너 왜 남의 닭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서는 조금 반발을 해봤어요.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여기에서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자, 조금 반항해봤지만 이제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누집 닭인데 갑인 점순이네 집 닭이죠. 하고서는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나자빠졌다. 굉장히 놀랐겠죠. 자, 나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보면은 이제 닭싸움 하는 거 붙여놓고선 태연하게 이제 풀필이 보는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 집 닭이 죽어가고 있어요. 약이 오르고 화가 엄청 났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패 죽였습니다. 자, 근데 누집 닭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안하고 뭔가 겁이 나고 굉장히 겁이 나는 이런 심리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굉장히 걱정이죠. 나와 점순이의 관계가 나타나고 걱정, 분함, 무한 걱정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까지 35쪽까지가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에서는 우리가 갈등이 최고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닭싸움에서 지금 이 나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패 죽이는 이 부분이 가장 갈등이 최고조가 다다르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 닭이 죽어버림으로써 점순이가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36쪽서부터 결말인데요. 결말에서는 이제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인물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주제가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서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웃기죠. 왜 웃긴 거냐? 왜 이런 부분이 해악성을 유발을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17살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세고 남자가 지금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남녀 관계와는 아예 정반대죠. 자, 남녀 간의 파워 밸런스가 조금 이제 아예 여자가 우위에 있고 남자애가 조금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의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터냐? 자, 여기서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감자 사건, 너 감자 사건 때처럼 이제
내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이게 원래 속뜻이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우선 눈물을 씻고 뭘 안 그러는지도 명색이 모르는 채. 자, 이 부분에서 점순이의 의도는 이거죠. 내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근데 의도를 이해하고 있나요? 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 나의 어떤 성격?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는 성격. 자, 이런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모르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 알고 점순이도 다 아는데 지만 모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그래서 해악성을 유발한다. 그래 하고서는 무턱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웃기는 이 둔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요단부터 또 그래 봐라. 내가 자꾸 못 살게 굿더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뭐가 안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일단 안 그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가 안 잃을 테니. 그리고서는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려든다. 자,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둘이서 이 노란 동백꽃 밭에 파묻혔어요. 점순이가 이제 나를 덮친 거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 덮쳤는데 지금 이 나는 못에 떠다 밀렸는 점순이가 뭔가에 떠다 밀려서 지금 그냥 실수로 같이 이제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자는 알겠죠. 왜 그런지. 왜 얘가 밀었어요? 어깨를 밀친 채 왜 이렇게 같이 쓰러져서 얼싸안고 있는 거예요. 자, 화해를 한 기쁨 플러스 뭔가 사랑을 뭔가 이제 마음이 통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애정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적극적인 대시의 이런 행위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애정 표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까지 와서도. 그래서 굉장히 둔하고 눈치가 없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해악성이 유발되죠.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면서 한참 퍼들어진 노랑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얼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여기에서 자, 이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싸한 향긋한 냄새. 이거 무슨 심상? 자, 심상이 뭐였어요? 언어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 인간의 감각. 오감은 뭐였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공감각적 심상. 자, 여기서 무슨 심상? 후각적 심상이죠. 자, 이 후각적 심상,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알싸한 향긋한 냄새. 자, 노란 동백꽃의 냄새예요. 여기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야, 이거 그거잖아. 17살이면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이제 이성의 눈을 뜰 시기잖아요. 아직까지 눈 못 뜨고 있다가 이제 점순이가 적극적으로 떠밀어서 이제 거의 몸과 몸이 닿았겠죠. 자, 몸과 몸이 닿는 이런 얼레리 꼴레리 하는 이런 상황에 와서야 이제 이성이 팍 하고선 눈을 뜬 거예요. 지금 서술자 나가. 그래서 이 점순이의 살 냄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백꽃 냄새도 있을 거예요. 이 냄새에 아찔해지는 거죠. 자, 이 노래에 그녀의 뭐 샴푸 향기가 뭐 향기로웠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각적 심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순이와 내가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맺어지게 되는 사랑이 맺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너 말 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눈치 없게 이제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런 뜻이죠. 점순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둘이서 계속 껴안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이런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점순이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자, 이 어머니의 말 때문에 지금 둘이서 한참 동안 이제 껴안고 있는데 엄마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죠. 해학성입니다. 이 점순이가 그랬더니 이렇게 당돌한 여자애가 막 계속 괴롭히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여자애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먼저 간 거죠. 살금살금 기어서. 이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과 그리고 당돌한 성격과 반대되는 이런 살금살금 기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웃기죠. 행위가 마찬가지로 해악성입니다.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얘도 지금 바위를 끼고 이제 둘이서 이제 소문나면 안 되니까 점순이 먼저 간 후에 나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빼지. 이제 또 얘도 어떤 웃긴 행위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해악성이 유발이 됩니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자, 지금 여기 날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죠. 이제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여기에서 나와 점순이의 마음이 어떠할지 추측을 해봅시다. 자, 점순이는 어땠을까요? 나가 이제 너 그다음부터 안 그럴 테야? 응, 안 그럴게. 이제 얘가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구나. 기뻤다. 점순이는 이제 기뻤어요. 근데 나는 반면에 어땠어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이가 고마웠습니다. 갑자기 점순이가 동백꽃 속으로 쓰러져서 얘가 왜 그러지? 얘가 뭐에 떠밀린 거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핵심 톡톡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톡톡 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감자, 닭사원, 동백꽃, 요거 소재의 역할 3개 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백꽃 한번 볼까요? 자, 노란 동백꽃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동백꽃 향토적이다. 무슨 뜻이었죠? 시골스러운 분위기다. 낭만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뭐예요? 이 농촌의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죠. 주제는. 이 향토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동백꽃이 형성을 하니까 이 분위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제가 부각된다 하면은 맞는 거죠. 두 번째,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어떻게 됐다?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윗부분 보면은 자, 이 소설에서 해악성을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 내용 간략하게 복습해보면은 우리가 나는 눈치가 없고 둔해서 점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서술자 나의 눈치 없는 말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해악성을 형성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 4번째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가 나에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이건 점순이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자, 근데 나는 무엇을 안 그런다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다짐하는 법.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둔하고 어리숙한, 좀 바보스러운 이런 성격을 알 수 있겠죠. 5번째,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이거 애정 표현인데 이건 독자도 이게 왜 그런지 아는데 이 점순이가 뭐에 떠다 밀려서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둔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톡톡 5쪽으로 가서 지금 인물들 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뭐냐? 이 갈등은 두 의지 간의 대립관계, 정의로 따지면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게 됩니다. 다 적어줄게요. 두 의지 간의 대립관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자, 내적 갈등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물의 내부에서 두 의지가 갈등하는 인물의 고민입니다. 인물의 내면의 고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고 나서 가서 굉장히 항상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자, 먹을 것을 먹을 것인가? 이 세상에 먹을 것은 굉장히 맛있는 건 너무 많아요. 치킨도 있고 뿌링클 너무 좋아합니다. 이 뿌링클을 먹느냐? 또는 뿌링클을 먹지 않고 참아서 이제 좋은 몸매를 얻느냐? 항상 두 의지가 내면 속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이게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 갈등. 인물의 내부의 고민. 자, 근데 외적 갈등은 뭐냐? 두 의지 간의 대립관계인데 이게 밖으로 나타난 거죠. 밖으로 나타난 게 뭐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지금 여기서는 점순이하고 나가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이 대립이 눈에 보이니까, 외적으로 보이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입니다. 또는 어떤 게 있냐? 여기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인물과 사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6.25 전쟁. 이런 6.25 전쟁 후에 시나 소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었죠. 자, 6.25 전쟁이라는 극악한 상황, 이 극악한 사회, 이 나쁜 사회와 그리고 개인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이것들이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인물과 환경. 자, 이건 뭐가 있냐면 인물은 막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환경, 가뭄이 일어나서 이 농사를 짓는 인물들이 을 방해하고 다 농작물이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인물과 운명.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하면은 인물은 뭔가 역마살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떠돌아 다녀야 되는 이런 운명 사주를 타고났어요. 근데 이 운명에 거스르려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나타나곤 하겠습니다. 자, 외적 갈등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의지 간의 대립인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고 있으세요. 자, 그럼 갈등은 뭐냐? 인물과 인물의 점순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죠. 자, 이 원인이 뭐예요? 점순이가 나에게 너 집에 이거 없지? 호감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감자 사건. 근데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호의를 거절하는 이런 상황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돼요? 해소 방법은 나가 닭싸움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닭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점순이의 수탉을 때려 죽이는 것. 자, 그래서 이 점순이 수탉이 죽은 것을 계기로 점순이가 너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그래, 안 그럴게 하고서는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닭싸움이라는 소재는 갈등 심화의 매개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점순이와 나와의 갈등, 싸움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싸움이 막 이렇게 심화시키는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역할이냐? 닭싸움을 통해서 이 점순이는 수탉을 때려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구성, 짜임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현재의 닭싸움, 그리고 이 닭싸움의 원인이 되는 전개, 과거로 돌아가서 감자 3개, 그리고 위기, 과거 이제 막 이렇게 닭싸움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고 고추장 먹이고요. 절정에서 이제 때려 죽이고 나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제 현재로 왔죠. 이 위기까지 과거다가 결말 현재에서 이제 동백꽃 속에 파묻히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갈등,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계속 현재에서 과거, 이 원인이 되는 과거로 간 거죠.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시간이 흐름이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닭싸움을 매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현대소설, 순수소설. 순수소설이라는 거는 반대말이 뭐냐면 목적소설이에요. 목적소설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선전,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소설들이 이런 목적을 띠죠. 자, 김정일, 김일성 장군의 이런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목적 소설입니다. 자, 근데 이건 순수 소설. 자, 순수한 예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은 뭔지 알겠죠?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해학적 우스꽝스러운 선질. 이 해학성을 형성하는 요소 4가지 뭐였다? 문체,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행동,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뭐였다? 마지막으로 시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다. 뭐예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어휘 자체가 이제 촌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 소설은. 그리고 낭만적인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경은 시간이 1930년대 봄이고요. 공간은 강원도 농촌입니다. 제재는 동백꽃입니다. 제재가 뭐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 주제는 뭐냐면 농촌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해학성을 유발한다. 2번,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고 3번,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백꽃 전부 다 끝내보았습니다. 자, 우리 6시간에 걸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동백꽃 이렇게 진도를 열심히 따라와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